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판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청와대가 검찰총장 후보 8명에 대해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임기가 거의 다 끝났죠. 예, 7월 24일까지입니다. 예. 검찰총장 후보 8명. 일단 본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은 검증 절차를 해서 마지막에 3명을 추려서 추천합니까? 네, 맞습니다. 법무부에다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8명이라는 거는 이제 청와대 쪽에서 검증을 하는 데서 동의를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이 다 후보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명 정도를 이제 추천을 공식적으로 하고 예. 그 중에서 1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4명 정도로 지금 압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 네.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는데 언론 보도는 뭐 몇 명 이렇게 후보군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언론에서 지금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4명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제로도 후보 추천위원회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예.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윤석열 지검장이 나이는 많습니다만은 그 사법연수 기수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앞에 기수들이 다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어떤 검찰총장 후보 인선 관례에 비춰보면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게 뭐냐면 윤석열 검사가 23기이고 사법연수 23기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봉욱, 김호수, 이금노 이런 분들은 19기, 20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기수나 4기수 위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만약에 총장이 된다. 그러면 그 앞에 22기, 21기 뭐 이런 분들이 다 나가야 되냐.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예.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예. 좀 늦게 합격을 하신 편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보다도 1년 더 선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지검장 하면은 워낙 수사를 잘하셔가지고 후배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위 선배 검사들한테도 사실 신망이 두터운 편이고 그래서 예. 만약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22기, 21기 그 위 기수들이 전부 다 옷 벗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일부는 뭐 내가 그래도 기수는 높아도 나이는 한참 윤석열 총장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러면서 그냥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거 전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파격 인사 아닙니까? 엄청난 파격 인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윤석열 이 지검장은 총장 후보로 별로 안 떠올랐었는데, 예. 일반적으로 어떤 관례에 비춰보면 한 이제 문물총장 18기니까 그 다음에 19기에서 20기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될 거라고 봤죠. 예. 그런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 문물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반기를 들면서 예. 뭐 민주주의 원리 반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3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도 벌써부터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인선하는 과정으로 돌입할 정도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기 총장 역할은 검찰 개혁이라는 막중한 그 책임을 떠맡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19기, 20기에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봉욱, 김호수, 이금노 이런 분들로 과연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무일 총장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었고 그래서 검찰 개혁에 어떤 사명을 띄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 항명으로 비춰지는 행동도 했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검찰총장에게 또 검찰 개혁을 기대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2017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됐을 때 뭐 검찰 개혁을 나설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되던 그 시점이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거의 뭐 정치 검찰이 좀 득세하고 또 검찰의 기득권이 최고도로 달했던 그런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괜찮다 싶은 검사들은 다 옷 벗고 나갔어요. 예. 우리가 PD수첩 사건 때 반기를 들었던 무혐의 혐의없음 처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기를 들었던 임수빈 검사 같은 분들 예를 들어 그런 분들도 다 옷 벗고 나갔고 다 남아있는 분들은 다 그런 정치 검찰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문무일 총장처럼 줄타기를 좀 이제 잘 해온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를 시켜놔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문무일 총장이 좀 그래도 때가 덜 묻었다. 이렇게 해서 임명된 거지. 문무일이라는 분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서 임명된 건 아니었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 해주셨는데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이 뭐 검찰 개혁의 적임자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검찰 개혁의 막중한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경찰 뭐 군대처럼 아직은 이렇게 상명하복이 관철되는 그런 조직 기관이어서 검찰총장이 아무리 뭐 검찰 개혁 얘기 떠들어도 밑에 검사들이 저 검찰총장 말 안 듣고 막 이래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검찰총장은 이제 과거 2년 전에 문무일 총장이 되던 데랑은 조금 다른 게 2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막 바뀌었던 상황이라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는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도 상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특히나 패스트트랙 이후 국면에서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에 막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과 맞짱 뜨면서 소위 검찰 개혁의 반기를 들었던 그 검사들이 주로 21기, 23기 고 기수고 그 바로 윗기수가 바로 문무일 총장 기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들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검찰 고위 간부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는 그런 그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류, 검찰 개혁에 생내적으로 반기를 두고 그다음에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 고위 간부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된다. 이제는 좀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이제는 조금씩 돼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물갈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는 뭐 대통령 1호 공약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문무일 총장 또 송인택 울산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이 조직을 또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적 쇄신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총장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인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문무일 총장이나 그 뭐 송인택 그 지검장처럼 공개적으로 반기든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총장도 국민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검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이제 판사들조차도 심지어 선거로 뽑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의한 어떤 공직자 인선, 선출 이게 좀 풍토가 좀 잡혀 있는 편이죠. 선진국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선거라는 게 되게 혼탁해가지고 이 선거로 어떤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장 또는 뭐 법원장들을 직선으로 선거를 뽑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싶어서요. 굳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자면 판사들에 의한 간접 선거라든가 또는 검사들에 의한 간접 선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굉장히 소위 아직까지는 좀 물갈이가 좀 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도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해야 됩니다. 직접 선거는 부작용이 좀 더 클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 시기상조다. 알겠습니다. 사법농단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양승태, 임종원 쪽에서 재판 지연 전술을 아주 교묘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떼쓰면서 뭐 재판 연기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장 입장에서는 뭐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일부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지금 재판이 그냥 늦어지고 있고요. 5월 29일 날 양승태 재판이 처음 시작되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3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절차를 협의하는 그 과정이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정리됐어야 될 부분을 정리됐어야 될 부분 가지고 또 5월 29일, 5월 31일 날 공방을 벌이고 그래서 이제 5월 31일 날 심지어 뭐 살인사건의 칼 이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가지고 공방을 그랬었죠. 예. 검찰의 증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 재판 지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제 꼬투리 잡기. 그게 재판 지연술과 관계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임종원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까지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지금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 말이잖아요. 예. 임종원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과 양승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임종원 재판을 맡고 있는 분의 경우는 사실 그분이 뭘 재판 진행에 편파적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단지 임종원에 대해서 최근에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불만을 품고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그걸로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는 기피 사유가 안 되는데 이제 기피 신청서 내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내면 한 일주일 정도 또 지연이 되거든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제가 보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는데 양승태 쪽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기일 변경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그냥 안 나버리면 재판장이 허가를 안 했는데 기일 변경을 허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버리면 어차피 연기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재판을 조금 지연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늘 재판이 연기된 거는 아직까지 제가 어떤 이유인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다 재판 지연술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재판이 수요일과 금요일 2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해도 지금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까지 맞춰질지 의문인 상태인데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해버리면 더더욱 8월 10일 구속 만기일 전까지 재판이 맞춰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구속 만기일까지 이제 선고가 안 나오도록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면은
석방될 수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석방을 노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